안녕하십니까, 변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인문논술 대입전형 시행계획 안내 및 공략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뭐냐? 각 대학들이 이미 24년도에 26학년도에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걸 24년도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렇게 모두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25년도가 되면 25년도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 요강 발표하기 벌써 1년 전에 26학년도에는 학생들을 우리 학교는 이렇게 뽑을 계획이야 라는 걸 올려놓는 거죠. 자, 선생님은 인문논술 담당이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안에 인문논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인문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변화가 있구나, 이런 게 주된 특징이구나 알아두면 유용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교과 비중이에요. 교과 비중이 훨씬 또 낮아집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서강대인데, 서강대가 작년까지, 여기는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던 학교는 아니에요. 10%밖에 안 들어갔는데, 서강대도 이제 26학년도부터는 논술 100으로 뽑겠다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논술 100은 이 학교, 건국대 같은 대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건국대가 이 교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었죠. 그런데, 자, 지금 보세요. 연세, 고려, 성균관, 서강, 이화, 경희, 외대, 건국, 국민. 자, 국민대가 올해 논술을 다시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성신, 항공, 덕성, 동덕, 연세대 미래캠퍼스. 그 다음 여기가 모두 논술 100이에요. 논술로만 뽑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양, 홍익, 숙명,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90이에요. 숭실, 단국, 아주, 광운, 가톨릭,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80이고요. 자, 그나마 이제 교과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혹은 논술이 70%밖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중앙, 동국, 세종, 인하인데, 자, 세종, 인하는 논술 70에 교과 30이에요. 그런데 중앙대나 동국대는 논술 70에 교과 20, 그 다음에 출결이 1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교과가 20%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정시파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정시에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수능 성적으로만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 내신이 크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논술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그런 학생들에게는 자기 대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해 두시고 이따가 변화가 있는 대학들은 다시 대학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합교육에 따른 수험생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이렇게 선생님은 분석을 했는데, 사실 대표적인 학교가 성균관대예요. 그 성균관대에서 지금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자연계 학생도 언어형 논술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계 학생도 언어형 논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넣든 아니면 얘네 사회과학을 하든 인문을 하든 하면. 그런데 지금 이 학교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 자연계 학생이 자연 쪽 학과를 선택할 때 수리형이 있고 언어형을 따로 만들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언어형도 점수로 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언어형 논술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저에 반드시 수학을 넣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자연계 학생들이니까 수학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근데 사실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집 요강이 나오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가 또 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작년 혹시 아십니까? 고대 경영 최저가 너무 셌었죠. 작년에 고대 경영이 4합 5였단 말이에요. 4합 5니까 계산이 맞나? 1112? 그죠? 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111이면 원래 고대 경영 가잖아요. 근데 사탐 하나 뺄 수 있잖아. 그런 건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너무 셌죠. 근데 이 고대 경영이 그냥 일반 고대처럼 4합 8로 바뀌고, 자, 이화여대가 이제 3합 6에서 2합 5가 돼요. 사실 3합 6 대학들 중에 결국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3합 6 대학 중에 가장 최저가 센 대학은 이화여대였거든요. 왜냐면 성균관대는 탐구 2과목을 다 넣을 수 있고 한문이나 제2외국어로 하나가 또 대체가 되고 이랬고, 또 3합 6 대학 중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해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3합 6인 대학은 이 대학이 가장 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학이 올해부터 2합 5로 낮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26학년도부터. 다음, 서울여대가 최저를 폐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확실히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좀 이상해진 게 이 대학입니다. 한양대. 한양대는 최저가 생겨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한양대가 인문상경은 최저가 없었고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라고 해서 여기만 3합 7로 뽑았는데 이제 모든 학과에 3합 7로 변경을 할 예정인가 봐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제 좀 경쟁률이 좀 낮아지겠죠? 그죠? 예년보다 워낙에 이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 유명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쌌는데 이제 좀 낮아질 겁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한양대, 건국대, 외대 등 학과 선발을 줄이고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한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 학교에서 몇백 명을 뽑는다고 해도 내가 지원할 학과는 8명 뽑아. 심지어 4명 뽑아. 3명 뽑아. 2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저 학과를 가고 싶은데 2명 지원하는데 내가 하는 게 맞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한양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가 생겼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아예 KU 자유전공학부라고 해서 69명을 한꺼번에 뽑았단 말이에요, 작년에. 자, 그리고 외대 한번 학과 보세요. 외대도 학과별 정원을 줄이고 뭐 통합으로 이렇게 많이 뽑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단위가 커졌다는 거죠. 자, 덕성여대는 예전부터 얘네가 글로벌 융합대학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서울여대도 학과별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전공학부에서 한 번에 80명을 뽑아요. 자, 인문만입니다. 이과 아니에요. 지금 한꺼번에 80명을 뽑아요. 자, 경기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어때요? 수원 캠퍼스에서 일괄적으로 뭉텅 뽑고 서울 캠퍼스에서도 뭉텅 뽑고 이렇게 학과별로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모집 단위가 통합되어서 한꺼번에 선발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에 가서 내가 학과 고민 없이 우선 그 대학을 가고 싶으면 그래도 내 논술 실력이 학과 운 때문에 내가 그래도 논술 꽤 오래 준비했는데 이 학과에 유독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서 이런 좀 불상사는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발 인원이 25학년도보다 상승합니다. 왜냐면 자, 방금 얘기했죠. 국민대가 논술을 부활합니다. 그리고 아마 교과형 논술일 것 같은데 서경대와 강남대가 논술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학들은 논술 선발 인원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적어지면 10명 안쪽으로 적어지는 대학들이 있고 그리고 많아지는 대학도 꽤 많아요. 근데 많아지는 것도 몇십 명 많아지고 이러지 않아요. 한 10명 내외 정도에서 많아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원이. 근데 이 대학들이 논술로 선발하는 것들이 많아졌으니 25학년도보단 훨씬 많은 인원을 뽑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작년에도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도 학폭 저지르지 마라. 열심히 공부나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모든 대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감점 조치가 됩니다. 그게 몇 호에 따라 감점 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서 감점 당하면 논술로 합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차분하게 하시고 논술 공부,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대학별로 변화가 있는 대학만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성균관대. 아까 얘기했죠? 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성균관대에서 언어형, 수리형으로 분리 선발을 하면서 자연계 학생도 언어형이 지원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궁금한 학생은 이 학교 그 대입 선발 전형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 서강대 봤죠? 논술 100이죠. 90이 아니라 논술 100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고 다음 한양대. 자, 한양대 그래서 국수형 탐구 한 과목 중에 3개 등급 합 7 이렇게 뽑습니다. 3합 7. 자, 그리고 이화여대 보면 자, 이화여대는 스크린틀 학부는 여전히 3합 5예요. 얘네는 여전히 이 스크린틀 학부를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학과고 계열 구분 없이 한꺼번에 뽑잖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센데 이 스크린틀 학부 말고 그냥 인문사회. 예? 여기는 국수형 탐구 한 과목 중 2합 5
이하보 대학이 늘었죠. 근데 사실 그래서 이화여대가 수능 논술 시험을 언제 보냐면 이화여대는 수능 보는 주에 대부분 보잖아요. 그 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보는 대표적인 대학이 뭐 중앙대, 한양대, 뭐 이대, 뭐 이런 대학들인데, 이대, 뭐 세종대, 한국외대 이런 대학들인데, 그 사실은 이하 모 정도 되는 학생들이 쓸 대학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이하 모는 맞출 수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세종대는 가기가 싫고 쓰기가 싫고 이런 학생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꽤 좀 기회의 대학이 되지 않나. 여학생들이겠죠, 여학생들에게는. 근데 네, 세질 겁니다. 세질 건데 더 기회를 넓혀준다는 면에서는 참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좀 생각 있는 학생들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경희대는 아시죠? 논술 보는 유일한 대학, 모든 대학들 중에, 그러니까 그 최저가 들어가는 모든 대학 중에 유일하게 탐구가 두 과목 평균입니다. 뭐 탐구를 뭐 과탐을 하든 사탐을 하든 상관없죠. 탐구 두 과목 평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2등급 받고 하나 3등급 받았어. 그럼 2.5가 되잖아요. 그럼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희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탐구를 전략적으로 뭐 한 과목만 공부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탐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두 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가 약간 변화가 있는데 여기 그 국제 캠퍼스의 체육학과랑 스포츠의학과 있죠. 여기가 최저가 좀 약한데 최저가 한 개 영역 이상 3등급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얘네가 보통 한국사 5등급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사를 미반영한대요. 단 응시는 해야 돼요. 응시는 하되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요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외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자, 이제 국민대 나옵니다. 다시 또 논술을 시행합니다. 제가 작년에 고대 논술을 시행합니다 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아니 이럴 거면 왜 없애냐고. 몇 년 만에 다시 만들 거면. 그죠? 어쨌든 논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논술 100이고 자, 인문에서는 77명을 뽑습니다. 자, 근데 최저가 좀 낮아요. 그래서 과연 국민대가 시험을 언제 볼지, 이 일정이 정말 궁금해요. 일정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모집 요강 나오고 그때 돼서야 나오는데, 자, 국수형 탐 2합 6입니다. 사실 대부분 2합 5거나 2합 6 대학이 별로 없어요. 뭐 항공대 정도? 거의 없는데, 아니면 또 여대 같은 경우는 여대들이 2합 7대학들 여대들이 있죠. 이렇게 되는데 얘네는 2합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합 5도 아니고 7도 아니고 6이란 말이죠. 3 두 개야. 그치?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숭실대, 세종대 변화 없고. 자, 세종대는 아시겠지만 저는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만큼은 교과에 좀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본인이 지원할 대학에 교과가 들어가면 그 교과에 등급 간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논술 100인 대학은 상관없죠. 내 교과가 어떻든. 근데 교과가 20이든 30이든 들어가는 대학은 등급 간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감점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늘 세종대 보면서 세종대 교과는 좀 등급 간 격차가 좀 있다. 그래서 세종대만큼은 그래도 한 5등급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변화가 없고. 자, 다음. 단국대부터 이제 최저가 없는 대학들 나옵니다. 단국대, 뭐, 인하대, 아주대도 변화가 없고. 아주대는 여전히 이제 이분은 이 세 개밖에 안 뽑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2합 7. 자, 그런데 성신여대도 작년에 교과가 9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도 아니야. 9. 그 다음에 출결이 1. 그 다음에 논술이 9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그냥 논술 100. 그러니까 사실 그래. 교과 9 넣어서 그럼 뭐 9 넣은 걸로 무슨 변별성을 가져서 보겠다는 건지. 네. 어쨌든 논술 100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운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논술 70이었거든요. 근데 80으로 바뀌고 교과 20으로 줄고. 예, 요렇게 변화가 됐고. 가톨릭대, 항공대 변화 없고, 항공대가 2합 6이죠. 그런데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영학과랑 자율전공이었거든요. 자율전공에 3명 뽑고 항공경영대학이라고 21명을 뽑았는데 이제 자율전공도 2학 논술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항공대의 경영대학 안에서 이렇게 경영학과 15명, 항공경영학과 9명에서
언어 논술로만 뽑아요. 그죠? 매력적인 학과죠. 그 다음에 이 경영학과 15명이나 항공경영학과 9명 이렇게 적지 않은 수고 좀 기회의 대학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놓치는 대학이긴 해요. 이 논술 문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 있는 학생들은 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일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 고양시라고는 하지만 그게 그 3호선 타고 가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통학이 가능한 곳이어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여대가 많이 변화가 있는데 서울여대가 수능 최저를 없앴어요. 얘네가 작년까지 국수형 한개 영역 3등급이었는데 아예 지금 없앴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유전공학부에서만 80명을 선발해요. 그냥 뭉텅이로 80명을 한꺼번에. 내가 최저는 자신 없는데 논술을 좀 오래 꾸준히 준비해왔다. 왜냐면 서울여대가 도표가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시간에 비해서 문항수가 많고 줄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학교 논술 준비 안 한 학생이 시험 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을 좀 내가 오래 준비했다. 그 다음에 웬만한 유형의 글쓰기는 다 알고 있다는 학생들은 내가 최저 자신 없으면 이 대학교에 괜찮은 대학이에요. 자, 경기대도 이렇게 한꺼번에 뽑게 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대 논술 90. 왜냐면 경기대가 작년까지 논술이 60이었거든요. 교과가 40이었고 가장 교과 비중이 컸는데 얘네도 이제 교과 10으로 변해서 거의 뭐 안 들어가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 밑에 제일 잘렸는데 여기가 연세대 미래거든요. 연세대 미래는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고 지금 뭐 서울권이나 경기권 얘기하다가 왜 강원도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여기가 간호학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보이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자막하시는 선생님이 넣어 주실 거예요. 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탐 이하 뭐예요? 근데 올해 바뀐 게 뭐냐면 한 영역에 1등급이 딱 하나 있으면 그거 이제 인정.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자율융합으로 75명을 뽑는데 많이 늘었네요. 75명이 아니라 87명이네요. 87명을 뽑는데 여기는 2합 7이에요. 2합 7인데 한 개 영역에 2등급짜리가 하나 있으면 그냥 통과.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냥 참고해 주시고 뭐 강원도까지 갈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예. 자, 요거까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교과형 논술이에요. 교과형 논술도 크게 변화는 없는데 자, 상육대가 논술 100으로 바뀌었고 여기가 교과가 30 들어갔었는데 교과 이제 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대나 수원대나 한신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가 30이었는데 20으로 줄이면서 논술을 늘렸어요. 자, 그리고 서경대랑 강남대가 지금 들어갔죠. 논술 90에 교과 10, 논술 80에 교과 20. 근데 아직 모의 문제도 안 나왔고 근데 저는 약식 논술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해요. 뭐 서경대는 저쪽 강북 쪽에 있고 강남대는 저기 용인 쪽에 있는 대학인데 그래서 아직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대학들은 뭐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뭐 국어 8문제, 수학 2문제. 을지대는 사실 이건 네 국어 7, 수학 7이라서 이거 사실은 네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아마 비슷하게 약식 논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제 제가 이 강남대까지, 연세대부터 강남대까지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봐서 이거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긁어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봤으니까 아마 정확할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아직 시행 계획이라 이게 모집 요강 때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경대나 뭐 강남대 같은 경우 지금 논술을 시행하겠다고만 했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겠다 나오지도 않고 그냥 논술을 시행합니다 나오니까 그다음에 저것만 나오니까 나중에 모집 요강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내신 관리예요. 아, 정말 내신 내가 이제 논술만 준비할 건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교과는 거의 없죠. 뭐 학종 준비하다가 학종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학종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학종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학종을 안 하고 논술만 하겠다는 학생들은 학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그래도 1, 2학년 때 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더 이상 내신 관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세종대 말씀드렸는데 그 학교 빼고는 본인 내신이 6등급대라면 6점 몇 등급대라면 더 이상 내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3학년 1학기 때도 그냥 뭐 그 정도 맞으면 되지 않을까요?
내신이 들어가는 대학들도,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내신이 안 들어가는 대학이 이렇게 넘쳤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또 불안하니까. 근데 그 불안함을 없애는 정도는 6등급대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본인이 들어가는 대학에 교과 성적이 들어간다면 그건 학교별로 등급 간 격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냐는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일수록 실질 경쟁률은 낮아져요. 제가 정말 까놓고 오래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매년 중앙대 파이널을 하는데, 저는 늘 제가 직접 첨삭을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반 정원을 그렇게 많이 놓지 못해요. 많아야, 그러니까 정원이 12명인데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너무 듣고 싶어 하고, 또 제가 또 1년 동안 가르쳤던 애들이고 하면 어떻게든 해서 한 뭐 13명, 14명까지 이제 받아요.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고 마감을 해버리면 얘네가 최저를 못 맞추면 확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받아두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순차적으로 정원이 차서 못 들어옵니다 할지언정 받아두기는 해요. 그때 제가 똑같이 중앙대는 3학년 6이고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쳐주는 대학인데 28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연락이 온 거죠. 어떻게 선생님, 얘네 정말 최저 다 맞춰서 20명 넘게 만약에 들어가면 선생님 첨삭 강사라도 이렇게 첨삭 강사님 모셔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괜찮습니다. 30명까지 받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자, 당일이 됐어요. 이제 수능 성적 되고 다음 주에 딱 갔는데 10명 앉아 있는 거예요. 28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매년 겪는 일이긴 한데 그렇단 말이죠. 워낙에 중앙대가 영어 2를 1로 해준다는 것에 학생들이 더 부푼 꿈을 안고 원서를 쓰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최저 맞추지를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최저 못 맞히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경쟁률이 나오는 건데 그 아이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실질 경쟁률은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반면에 저 이번에 인하대 수업할 때는 15명이 등록을 했는데 14명이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최저가 높은 대학이 훨씬 낮아져요. 그러면 본인이 꾸준히 논술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수능 최저만 맞추면 좀 높은 대학에 오히려 가기 좀 더 좋은 거죠. 여러분도 높은 대학 가고 싶잖아. 그래서 지금 수능 준비가 대부분 안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어떻게든 3함족을 맞춰, 그 다음에 우리 고려대 가야지 4, 8 맞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 국수 영탐 중에 최소한 그래도 이하보는 좀 맞춰라. 왜냐면 올해 이화여대도 지금 이하보가 됐는데, 그러면 이하보인 대학들 보면 이화여대부터 이화여대, 뭐 경희대, 근데 저 외대가 이합사네요. 근데 뭐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뭐 그다음에 삼합할인, 홍익대, 막 세종대, 숭실대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국민대 이합 6이고. 그런 대학의 실질 경쟁률이 단국대나 뭐 이런 대학들보다는 훨씬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제가 이제 처음 오는 학생들, 저는 늘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뭐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면 늘 상담을 하거든요. 1대1로 부모님 같이. 근데 그때 뭐 3월부터 벌써 이제 학생들이 3월인데 아직 막 저는 그냥 최저 없는 데만 논술 시험 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공부 안 하겠다는 거지. 절대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너무 흥분했네.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좀 수능 병행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제 논술학원은 언제부터 다녀야 되나? 본인이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하면서 여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력이라는 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 가서 글을 쓰고 그 글을 강의한 선생님한테 직접 첨삭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뭐 그 여력이란 뭐 시간적 여력도 되고 뭐 경제적 여력도 되고 그런 여력이 있으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한 번이라도 더 써본 학생들이 나중에 파이널 때 보면 알거든요. 더 잘 써요, 확실히. 뭐 오늘은 동네에 쥐 잡는 날이야, 모든 쥐를 다 잡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켜켜이 쌓이는 거거든요.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쌓는 거거든요. 이거 똑같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강의 듣고 본인이 직접 글 써보고
첨삭받고 이걸 꾸준히 쉬지 않고 한다면 일찍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있다면, 정말 이제 논술 전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좀 6월까지는, 이게 그렇잖아요. 대학마다 좀 비슷한 대학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논술 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겹치는 대학들이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저는 연대 논술만 하려고요, 이러시지 마시고 좀 열어두시라는 거죠. 좀 다양한 유형들을 해서 그 담당 선생님이랑 하면, 그 담당 선생님이 학생을 꾸준히 이렇게 봐왔다면, 얘는 같은 이하 보더라도 이 대학을 좀 더 잘 쓸 것 같아. 요 대학, 요런 도표 나오는 대학은 좀 힘들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문학 나오는 제시문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판단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6월까지는 그 다양한 논술 유형에 맞는 글쓰기 방법을 모두 좀 숙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을 들으시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쨌든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까 전에 좀 경기대 말씀드렸는데, 경기대는 그 시행 계획 때는 작년에 교과가 40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모집 요강에는 10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집 요강이 또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한번 이렇게 찝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학교 들어가서 시행 계획 한번 보시고, 그래서 생각 있으시면 학원 다니시고, 학원 아니라 뭐 학교에서 이런 것들 해준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들으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6월에, 그러니까 5월 말에 모든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그때 좀 이렇게 뭐 수능 등급이나 레벨, 대학 레벨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그 레벨별로 다시 그 공략법들, 이 학교는 이런 유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 학교의 전형 요소는 이런 것들이다를 대학별로 좀 구분해서 좀 자세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반드시 수능 준비 병행하셔서 논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